독일에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북유엔 나라의 경험이 또 우리 나주에 미래 모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김철식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시대학교 김철식 교수입니다. 예, 앞선 우리 강대영 문예협회 회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문화재로서 우리가 일정을 어떻게 문화재적인 가치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대한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적인 동력, 또 우리가 이걸 어떤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왜 이거를 꼭 복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정치하고 또 그 구체적인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것은 문화재가 과거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사실상 저는 더하기 무엇인가 이 활용 방안이라든지 문화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미래 세대로 보존만이 아니고 보전되는 것까지도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그 미래가 지금 거기에 아마 답이겠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복원 추진에 대해서 저는 역사 문화를 전공한 문화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모임 자체가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 특히 시민적인 동력으로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대부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거의 학자들 중심의 그런 정책 토론이나 아니면 학자들 중심 토론인데 시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도시 나주가 가진 가장 큰 또 장점이고 매력이고 또 어떤 저력이 아닌가. 경우에 따라 조금 자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목표가 명확하고 또 좋은 목적을 설정했다면은 그거는 조금씩 이견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양념처럼 보다 좋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아마 2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정을 접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학이라든지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과학 사상이면서 실학이라는 것이 유교의 실천적인 어떤 학문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있지만은 실제 과학 기술과 연동해서 우리의 근대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마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학의 천주교라든지 서학을 상당히 비판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성했다는 점에서 그 중에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런 어떤 학문 사조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저하고 그때 제 형님하고 일제관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이렇게 다른 일로 저를 방문하셨다가 나주에 율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거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그때 아마 우리 홍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시대학교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그분이 다녀가서 팻말도 보고 실제 밤이었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나서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됐다가 그 이후로 또 다른 행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잠시 중단했다. 이번에 조금 수박 겉핥기 시험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형 문화재로서의 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시작해서 그걸 복원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실제 유형의 복원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그분이 왜 일정을 찾았는가 할 때 이 책을 쓰게 했습니다. 대통령 정약용의 책 아마 읽어보시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책을 굳이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소설이지만은 이 소설이라는 내용 안에 상당히 실제 했던 사실을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신학에서 얘기하는 좀 기억에 대한 연구라든지 기억의 터에 대한 연구, 단지 장소성을 넘어선 기억이 어떻게 그 오랫동안 집단 안에 오랫동안 계속 전승되었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좋은 연구인데 그 중에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사례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에 제가 일정을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 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정려명입니다. 앞부분은 다 뭐 기억에 대한 일반 얘기고 뒷부분에 별이 이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사람이 그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이별이잖아요. 생이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별했는데 이 두 형제의 이별은 조금 색다른 역사적인 어떤 만남이라는 거죠. 두 분 다 우리가 한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이고 또 한 분은 정약용 자산업으로 최근에 영화된 그런 그리고 이 형제의 별이 이게 굉장히 큰 그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별리가 갖는 어떤 역사 그리고 현지화 작업에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 넘어가서 20 겹치는 분도 좀 있고 그래요. 27쪽에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제가 대학 때 이미 박성무 선생님은 그 다산을 연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대학 때 이미 그 특강도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이렇게 우리가 실학자로서의 다산만 주말하니까 그런 다산 자체를 깊이 있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든 이분은 이 두 형제를 다산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약전, 정약용이 두 형제의 어떤 그 형제를 실학이라는 어떤 학문적 대업에 동참하는 그런 공지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많이 부각된다라는 점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람이 다 이별할 텐데 무엇인가 새로운 이별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각돼야 돼. 그래서 서로를 알아주고 또 학문의 동지로서 더군다나 개혁자이면서 교육자로서의 다산이 조금 조명돼야 되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 물신주의라든지 또 출세, 권력 지향적인 그런 거. 권력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권력 지향적이고 권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은 공유의 가치라든지 공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그 권력에 대해서 무엇인가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고 심지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권력에 대한 정치에 대한 혐오증까지도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별리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 때문에 이 두 것은 교육이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갖지 않을까. 만일 무형의 복원이다 할 경우는 교육적 가치로 환원하거나 치환에 대해서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일정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어떤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정약용의 교육 사상을 보니까 논문이 몇 편 나와서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교육 사상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고 세부 어떻게 그림을 만들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약용이 갖고 있던 공념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또 그가 갖고 있는 개혁 사상 또 그가 꿈꾸는 어떤 조선의 미래인데 오늘날 그가 꿈꾸는 이 대통령 정약용처럼 그가 꿈꾸는 리더의 삶이라든지 정약용이 꿈꾸었던 미래의 어떤 인재상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28쪽에는 혁신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각 자체가 상당히 창의력이 것이죠. 창의력이라는 다른 뜻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이 자체가 좀 창의성의 시작인데 무엇인가 기존의 성장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실천적인 학문, 실제 실용 가능한 그런 실증주의적인 그런 학문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의적인 생각의 틀 이게 다산이 갖고 있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 사실 통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죠.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제도권 안에서 법과 제도권을 떠나지 않는 개혁이 아니지 이미 혁명이죠.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미 얘기하는 것은 리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폼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위 쇄신하고 그 안에 새롭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바로 실학도 정약용 두 형제와 마찬가지로 정약용도 실학자이지만 유학자입니다.
유학 안에서 시장 구축의 그거죠. 때문에 그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무엇인가 사회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수원성이라든지 거중기라든지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서 이게 바로 정작의 개혁사상의 교육으로 환원될 수 있는 또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실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특히 우리가 일반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교육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요즘에 그 지난 일반 공교육에서 2015년에 교육과정 개정 때 지금부터 7년 전이지 2020년 한 거 했으니까 그 당시에 교육과정 개정 최초로 우리가 창의융합 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실제 창의융합 교육을 하려고 했더니 일단 교사들이 창의융합 교육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그 교육 자체가 창의융합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발표 등식도 하고 뭐 이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면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든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점점 더 그 부분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뭐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의 발전은 훨씬 더 창의력 교육이 더 중요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 근육을 기르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제도로서의 어떤 교육 계획이 아닌가. 그 정약용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 안에 아주 강하게 들어있고 그게 오늘날 시적자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유형의 복원과 함께 무형의 복원을 동시에 함께 할 때는 성지 정당성이라든지 우리가 명분 그 안에 하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명분은 사실 만드는 게 아니죠. 명분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만드는 것은 그거는 뭐 이해관계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고 실제 명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분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서 미래 혁신 인재상 그중에 정작용은 조금 말장난 같지만 사실 정작용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인재상을 구상해봤습니다. 그래서 받을 정자, 비하가 약자, 사용할 때 용자 이 세 개가 정작용의 사상을 굉장히 잘 드러내준다. 그래서 28쪽 밑에 세 가지입니다. 정은 올바르고 정직한 그런 인문 기반의 정직한 인재, 약은 창의적 인재, 비약하고 뭔가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다음에 세 번째 용은 실용적인 혁신 인재. 세 가지로 제가 프로그램의 큰 비전을 만들어 봤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문사회 기반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학의 기반인데 과학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교육들이 현재 학교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기술 교육에 가깝습니다. 스킬 교육이라는 거죠. 스킬은 우리가 사유 기반의 어떤 그 생각 근육이 키워지고 그 위에 어떤 기술을 얻었을 때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계속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기술만 알면 다 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소위 기술 만능주의적인 생각에 우리 한국 교육이 상당히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부 문제 맞추는 게 기술적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정답을 어떻게 잘 맞히는가를 연습한다는 게 기술적인 거지 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 우리의 인재 양성의 근본을 좀 이렇게 흐트러놓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우리의 관행인 것 같고요. 아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바뀌어질 것 같고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 스킬보다는 정말 생각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하자. 그런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정답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인간 중심의 그런 인간 중심 사회, 인간 중심 제도, 인간 중심 기술 이 세 가지를 모두 정답이 개혁 사상에 안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 상당히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9쪽에 아래 보면은 다산 호도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다산 그러니까 많이 출산하자는 맥락도 있고 이런 인재도 많이 배출하자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독서나 글쓰기, 인문사회 기반의 그런 걸 좀 하는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학생 주도형, 자기 주도형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역풍이 있지만 뭔가 이전에 있던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미래를 이렇게 재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세 번째는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잘 안착이 되면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뭐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생교육이라든지 또 성인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다음 뒤에 30쪽에 보면은 6가지 필요한 역량을 다산의 개혁 사상 3가지 정약용에서 다산하는 6가지 역량을 제가 도출했습니다. 소통 역량, 인문 역량, 학문 역량, 또 글로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이 세계고 자기 공동체를 모르면서 세계를 아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더니 첫 번째 대학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첫째 수업이 뭐냐면은 지역학입니다. 지역에 대한 공부. 함부르크 대학에서 함부르크 지역사를 제일 먼저 해요. 필수입니다. 난 왜 이걸 하나 했더니 바로 자기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굉장히 글로컬 역량이 중요하다. 창의 역량, 리더 역량 등의 6가지 역량을 뽑았고요. 거기 세부 내용에는 뭐 소프트웨어 코딩 다 들어있으면 챗 GPT까지.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게 모두 다 인문사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적 관점에서 그 기반에서 그 위에 기술을 얹었을 때 쓰너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아래에 그래서 이제 다산의 어떤 개혁사상, 교육사상을 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성교육이라든지 인재, 역량을 갖추는 그런 창의융합 인재양성 인성교육의 전당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말씀도 좀 유무의 보고니까 마지막에 31쪽에 고정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 같은 장소성을 좀 회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오늘날의 의미로 다산을 어떻게 재해석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얘기, 역사 현지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유명한 우리 한국의 역사, 또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보면은 출중한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은 모든 그 인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가 더 중요하지만 과학이 현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인가 오늘날 주는 맥락, 어떤 기술적인 맥락이든 사회적인 맥락에서 무엇인가 다 접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를 치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원형 그 근처에 혹은 그 자리에 바로 그 장소에 원형을 보고 내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무형의 자산을 현지화시키는 소위 우리 다산 소남 율정교육관을 동신대학교에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선은 동신대학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그걸 아까 앞선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내고 이 교양교육관은 우리가 꼭 동신대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교육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 교육관 안에서 전시도 하고 독일의 역사관도 만들고 해서 거기에 이번 공교육 아이들도 체험장으로 만들고 또 시민교육장으로 만들고 그냥 민주시민교육도 다자연권 개혁사상이나 평등이라든지 공념이라든지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넣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다산 율정이라는 율정이 동신대학교 거의 한 200m밖에 안 됩니다. 무엇인가 이 터에 이 교육기관이 87년에 들어섰다는 것은 지금 뭔가 그게 뭐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하면 너무 비과학적인가요? 기억을 얘기할 때 주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 선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이전에 가진 무엇인가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경험 있고 선험 있듯이요. 경험 우리가 실제 겪은 거지만 선험은 경험 이전에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얘기할 때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승되어 왔고 보이지 않게 이런 모임이 있는 것도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 하면은 진짜 비과학적인가요? 그런 의미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율정이 우리 근처에 있는 동신대학교는 이제 하나의 나주시에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동신대학교가 하나의 나주 시민의 대학, 시민 아니고 동신대학교 하나 인격적인 주체로 동신대학교 자체가 하나의 시민으로 들어가서 대학 시민으로서 새로운 동신대학교의 길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고요. 또 이 율정 교육관이 하나의 품격 있는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간과하기가 굉장히 쉬운 품격 있는 그런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다시 만남의 공간, 재회의 공간으로 탄생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그런지 말이 워낙 빠르셔서 아무튼